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내신 대비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 내신 대비 과정을 어머님들께 알려드릴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실 화려하게 이렇게 문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머님들께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신을 대비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신 대비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이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텝 제로, 기본부터 단단하게입니다. 제가 스텝 제로라고 명시를 한 것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기본을 어떻게 단단하게 하느냐는 사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등국어에서 쓰는 말로는 사실적 독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아이들은 사실 적혀 있는 말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말들을 어휘 단위로, 문장 단위로 잘라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그것을 반복시켜서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행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행간은 저희가 행과 행사이란 뜻이잖아요. 전제나 내포, 함축, 추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읽어주고, 이것들은 아이들이 직접 찾아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도 자체를 일단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리인데요. 내신 시험은 사실상 암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꽤 많은 지문들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처음 보는 문제 혹은 처음 보는 지문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쏟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암기가 되셔야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기본을 갖추어야 저희가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1, 심화까지 탄탄하게입니다. 이 목동권 고등학교들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잘해요. 저희만 해도 매주 보는 모의고사에서 학원의 30% 평균이 전국 평균이 아니라 전국 1등급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보통 수능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고 말하면 모든 수능형 문제보다는 사실 보기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그런 보기를 활용하는 수능형 선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심화적인 이해를 해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은 보통 적게는 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도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통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또 문장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이 서술형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서술형을 이렇게 쓰는 거야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점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심화적인 이해는 단순한 암기로 해결되지 않은 영역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가자. 이런 단계들이 돼야 최소한 2등급, 3등급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스텝 2는 연계지문 정복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똑같은 이유로 연계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계지문들이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100% 예측이냐? 그건 아닙니다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던 것들, 연계되었던 것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미래인 교과서가 아닌 그 주변 다른 교과서들에서 비슷한 작가의 작품이나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예측을 넘어서는 지문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지문들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제를 파악하는 법, 표현법을 찾아내는 법 등등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등급은 4%입니다. 4%에 들려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 더 짜증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보는 것은 남들도 처음 본다 라는 마인드가 있을 정도로 공부를 시킬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작품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1등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스텝 3, 실수로도 실수 없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수는 실력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계속 바뀌고 문제의 형태는 자꾸 바뀌지만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럼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느냐? 본인이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어휘를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했네. 얘는 문장 구조를 잘 모르는구나. 혹은 얘는 선지 구성 방식을 잘 모르는구나. 앞뒤를 잘라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실수를 짚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은 곧 실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 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폼을, 문제 푸는 좋은 폼을 만들어 놓고 그 폼을 유지하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실수가 없어집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그 아쉬움이 없는, 즉 실수하지 않은 시험이 잘 친 시험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만 와라. 치고 나서 뿌듯한 시험 내가 만들어 줄게. 시험을 치고 나서 항상 후회하시죠? 그 후회하지 않는 시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